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작은 지혜 한 조각 더하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지혜는 마음 약한 사람은 듣기 힘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품은 사람만이 복잡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도움을 주었는데 오히려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우, 진심을 다해 말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약점이 되어 자신을 괴롭히는 경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했는데 정작 중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착하게 살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인물은 300년 전에 이미 이런 딜레마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입니다. 17세기 스페인 종교 전쟁과 정치적 혼란이 끊이지 않던 시대,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런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며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냉혹함을 누구보다 명확히 꿰뚫어 본 인물이었습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그는 단순히 종교적 가르침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용적인 지혜를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현명한 처세술, 원제는 오라쿨로 마누알입니다. 신탁의 지침서라는 뜻이죠. 이 책은 당시 유럽 전역의 정치가, 귀족, 외교관들에게 삶의 생존 전략서로 읽혔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책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책은 인생의 행복을 위한 최고의 지침서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그라시안을 유럽이 낳은 가장 지적인 도덕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그라시안의 지혜에 열광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라시안의 조언들이 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로 통하는 실용적인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냉철하고 실제적이며 3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놀랍도록 적용되는 조언들입니다. 지금부터 그라시안이 전한 가장 현실적이고 통찰력 있는 인간관계, 처세술 8가지를 깊은 해설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모든 것을 말하지 마라.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내면과 약점을 무방비하게 세상에 드러내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발언은 나중에 우리를 괴롭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깊은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이는 입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 동료들에게 그 불만을 모두 털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쏟아내는 말들은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됩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줄지 모릅니다. 그들의 따뜻한 반응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들이 우회적으로 상사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의 감정 표출이 결국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는 신중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게 되죠. 생각은 깊게 하되 말은 신중히 선택해 꺼내야 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나친 솔직함은 때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감은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듭니다. 특히 개인적인 고민이나 가족 문제를 너무 자세히 털어놓으면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당황하게 됩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오래 갑니다. 이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닌 삶의 지혜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모두 내보이지 마세요. 때로는 베일에 쌓인 신비로움이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여유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그라시안이 말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의도를 숨겨라. 사람은 누구나 계산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압니다. 문제는 진심을 내보이는 순간 상대는 그것을 이용하려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순수한 의도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이 점을 꿰뚫어보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 자신을 연기하라. 누구도 너의 진짜 생각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승진을 원한다고 하죠. 이때 직접적으로 저는 승진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업무 성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인정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라고 직접 말하기보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행동으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말로 하는 사랑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이 더 진실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숨기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를 쉽게 읽히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우회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지 마세요.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세요.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현명한 처세술은 때로는 직진보다 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페인트 동작을 쓰는 것처럼 상대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이는 속임수가 아닌 게임의 일부이자 전략입니다. 의도를 감추되 결과는 명확하게. 그게 진정한 전략입니다. 목표는 분명히 하되 그것을 이루는 과정은 유연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거짓말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카드를 한 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장씩 적절한 타이밍에 꺼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것보다 조금씩 드러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아는 것을 모두 드러내지 마라. 지식은 무기이자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꺼내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든 무기를 한꺼번에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혜는 다 드러내면 빛을 잃는다. 진정한 현자는 자신의 지혜를 적절히 감추는 법을 안다. 직장에서 회의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항상 먼저 나서서 모든 답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지나친 지식의 과시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쟤는 너무 나서려고 해 항상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하네. 다른 사람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그 사람은 팀에서 고립되기 시작합니다. 반면 모르는 척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에게 여지를 남기고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더 호감을 얻습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지적 우위를 자랑하는 순간 사람은 등을 돌립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이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심리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겸손하게 나누어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즉시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시작입니다. 지혜는 포장 없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 수를 던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여주려 하지 마세요. 상대가 먼저 물어보게 하세요. 당신의 능력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정한 실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거절의 기술 마이너스 부드럽되 분명하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에서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이 소모품처럼 여겨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한 상황을 넘어서서 당신의 가치와 시간이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이런 상황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무조건적인 호의는 곧 경멸을 부른다. 이 말은 얼핏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어낸 심오한 지혜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행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친절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업무를 항상 도맡아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믿음직한 동료로 인정받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도움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그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주변 동료들은 평소에는 다 해주더니 왜 갑자기 그래? 라며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처럼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절해야 할까요? 거절은 하나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계선을 분명히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효과적인 거절의 예시를 살펴보면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상황과 맞지 않아서요. 함께 다른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처럼 예의 바르면서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불필요하게 긴 설명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회사 일도 밀려 있고 집안일도 많고와 같이 자세한 설명을 하다 보면 상대방은 각각의 이유에 대해 반박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냥 잠깐이면 되는데 이 정도도 못 도와주나요? 이런 반응에 직면하게 되면서 당신의 거절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절은 간단명료하게 하되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과도한 호의는 결국 의무가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는 친구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고 늦게 와도 기다려주고 식사비를 자주 계산하는 등 한쪽이 지나치게 베푸는 관계는 장기적으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균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적절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진정한 관계의 깊이는 서로가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이는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선 진정한 신뢰의 기반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침묵의 힘 마이너스 가장 강력한 의사소통. 사람들은 말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침묵 앞에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그라시안의 통찰력 있는 말씀을 보면 침묵은 수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지혜로운 형태의 언어다. 이 말은 침묵의 깊이 있는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침묵의 힘을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한 강자입니다. 이는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침묵을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당신을 비난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즉각적으로 반박하며 말다툼을 하는 대신 의미 있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스스로의 태도를 재고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언어적 공격이나 감정적인 대응보다 의미 있는 침묵으로 상황에 무게감을 더하는 것이 종종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는 침묵이 최고의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감정이 고조된 순간일수록 침묵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정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분명한 의사표현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침묵하고 언제 말해야 할지를 정확히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적절한 때에 말하고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통해 습득되는 귀중한 기술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즉각적인 해결을 시도하기보다는 서로에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실수를 했을 때 즉각적인 꾸짖음보다는 의미 있는 침묵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적절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은 진정한 성숙함의 표시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제력을 넘어선 지혜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때로는 한마디의 말보다 의미 있는 침묵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의 예술이자 지혜의 정수입니다. 여섯 번째, 관계의 거리두기 모든 이와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라시아는 이에 대해 심오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바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 말은 얼핏 냉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복잡한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한 통찰입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감정적 충돌이나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관계 형성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에서는 서로의 결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이며 이는 종종 심각한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가까워지면 정이 떨어진다는 말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역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동료와 친밀한 사적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회식 자리도 자주 함께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친밀함은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업무상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때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단순한 업무 갈등이 더 큰 개인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문제까지 알게 되면서 불필요한 감정적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업무 효율성과
정신적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친절함은 유지하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신뢰와 친밀함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신뢰와 친밀함은 신중하게 선별된 소수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별적인 친밀함은 이기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모든 관계에 동일한 깊이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선별적인 관계 형성에서 나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들, 마이너스 가족, 진정한 친구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들과의 관계야말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각각의 관계에서 적절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관계를 단절하거나 차갑게 대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적절한 거리두기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는 마치 악기의 줄을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의 핵심은 적절한 거리 유지에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에게 부담이 되고 너무 멀면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이 미묘한 균형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해시태그 7번째 당신의 평판은 반드시 신중하게 관리하라. 그라시아는 우리에게 이런 깊은 통찰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직접 마주하기도 전에 이미 소문과 평판을 통해 당신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평판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당신을 대신해 말해주는 또 하나의 얼굴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평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습니다. SNS와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망을 통해 소식과 평판이 빛의 속도로 퍼지는 시대에서 단 한 번의 부정적인 인상이나 실수는 마치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오랫동안 당신을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뢰를 주는 일관된 태도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새로운 기회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함께 일하면 언제나 안심이 돼. 저 사람의 말은 항상 진심이 느껴져. 이런 긍정적인 평판을 쌓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기회와 신뢰가 주어지게 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약속을 대하는 태도, 심지어 작은 제스처 하나까지도 모두가 당신의 평판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가 됩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한번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의 말은 신뢰하기 어려워라는 부정적인 평판이 순식간에 퍼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약속이라도 꼼꼼하게 지키고 매사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책임감이 있어. 무슨 일이든 맡기면 안심이야 라는 신뢰의 평판을 자연스럽게 얻게 됩니다. 결국 성실함과 일관성 그리고 신중함이야말로 평판 관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특히 평판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때로는 친절하다가 어떤 때는 무뚝뚝한 사람보다 늘 한결같은 태도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예측 가능성이 신뢰의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저축 통장과도 같아서 당신의 미래를 키워주는 든든한 자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평판이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쌓아 올려지는 인생의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해시태그 8번째 조급해하지 마라. 여유로운 태도가 세상을 지배한다. 마지막으로 그라시아는 깊은 통찰력으로 이런 금언을 남겼습니다. 진정으로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만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조급함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필요한 실수를 저지르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큰 기회를 놓치며 결국에는 스스로의 기반마저 무너뜨리고 맙니다. 반면에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은 상황을 냉철하게 읽고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느긋함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진정한 내적 힘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절제하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빠른 수익에 현혹되어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대부분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더 크고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서둘러 얻으려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부담을 주어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마치 좋은 와인처럼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순간에 숨을 고르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100m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과도 같은 긴 여정입니다. 이 긴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쉬어가면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아 꾸준히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착하게만 살아가기엔 세상은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냉정하고 계산적으로만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라시안이 말하는 처세술의 핵심은 지혜로운 균형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되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 진심을 다하되 모든 것을 내보이지 않는 것, 사람을 사랑하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런 균형을 잡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냉철함 속에 따뜻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남고 사랑받습니다. 그라시안의 지혜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깊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 지혜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시면서 더 현명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혜 한 조각 담아가세요. 감사합니다.